자, 경매 봅니다. 경매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갑을 담보대출 1억, 채권자, 채무자, 돈 안 갚으니까 경매. 경매 문제, 사례 문제 나오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채무자, 채권자, 낙찰받은 놈 A. 문제는 경매에서 낙찰받은 이 물건에 권리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권리의 하자. 따라서 이 물건의 자체 하자, 물건 하자의 경우에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일단 매매든 경매든 유효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담보책임이 나와요. 그런데 이 경매 자체가 무효다. 그러면 또 담보책임 물을 수 없어. 경매는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무효 물을 수 없다. 두 개가 나오고, 자 그러면 권리의 하자일 텐데 토지를 샀는데 10%가 부족한 걸 알게 된 거죠. 일부 부족, 수량 부족, 일부 멸시. 그러면 권리의 하자이기 때문에 담보책임 묻는데 일단 채무자한테 갑니다. 1차. 근데 당연히 이놈은 돈이 없겠죠. 따라서 2차 채권자. 그래서 1차, 2차가 나와요. 이 세 개만 정확히 알면 돼요. 자, 경매 권리 하자에 대해서만 물을 수 있지 물건의 하자, 누수균열,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로 끝나고, 경매 절차가 무효라면 마찬가지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 1차적으로 왼쪽 놈 채무자에게 1,000만 원 주세요 하고, 근데 당연히 이놈 돈 없겠죠. 그러면 오른쪽 놈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이놈이 내 돈 1억 받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놈한테 1,000만 원 돌려주세요. 10% 부족한 부분. 이렇게 오른쪽 놈 채권자 1차, 2차. 자, 오른쪽 원칙 손해배상은 경매에서는 없어요. 대신 채무자 왼쪽 놈이 이 10% 부족한 흠결을 알고도 법원에 고지하지 않았어. 안 알려줬어. 또 채권자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경매 청구했어. 느낌이 오죠? 알면서도 나쁜 놈 하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느낌 와. 자, 채권 매매 30년에 한 번 나온 조문이라 거의 안 중요한데, 자 이거 한 번만 이해하면 돼요. 을이갑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채권이 있죠. 얘는 채무자. 그런데 을이 자기 채권을 병한테 팔아요. 얘가 안 산다는 걸 꼬셔야 돼, 을은. 그러면 어떻게 꼬시느냐? 병, 채권 매매예요. 그러면 채권 양도가 일어나요. 채권을 파는데 얘가 안 산대. 그럼 꼬셔야 돼. 병, 얘 돈 많아. 걱정하지 마. 1억 무사히 너 받을 수 있어. 사. 그래서 이놈이 채권을 팔 때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해요. 그냥 팔면 되는데 자력을 담보하는 행동을 한 거지. 자, 이때 채무자가 돈 많아,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할 때 어느 시점에 자력을 담보한 것이냐가 이 법 조문이에요. 어느 시점에 채무자 자력을 담보하느냐. 그러면 이 채권은 경우수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이미 변제기 도달해 있는 채권. 두 번째, 아직 변제기가 6개월 남아있는 채권. 종류가 두 개 있는데, 그래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해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1억 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그때는 매매 당시 자력을 담보하는 거예요. 왜? 팔자마자 얘가 청구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매 당시 자력. 그런데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6개월 남았어. 그러면 매매 당시 자력일까요? 나중에 돌아오는 변제기 당시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 걸까? 이때 언제가 중요해? 얘가 돈이 있으려면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6개월 뒤가 중요해? 6개월 뒤가 중요하죠. 왜? 이때 돼야 병이 돈 주세요 하니까. 그래서 채권 매매는 이 법조문 두 개. 자, 봅니다. 법조문으로 봅니다.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제1항 채권 매도인 을이 갑한테 채무자 돈 많아, 채무자 자력을 담보해 줍니다. 그러면 언제적 채무자 자력을 담보하느냐? 팔 당시, 매매 당시 자력을 담보해요. 자력 담보한 걸로 추정한다. 자, 그런데 제2항 아직 변제기가 한참 남았어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변제기가 6개월 후란 얘기죠. 따라서 그때는 채무자 자력 담보했을 때 언제적 자력이냐면 지금이 아니라 6개월 후 변제기 때 자력. 당연하지. 그때 돈이 있어야지.
말이 돼요? 6개월 후를 어떻게 알고? 그렇지 않아요? 6개월이 갑이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될지 알고 담보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조문이야. 어찌됐든 우리 시험은 이거 그대로 나오니까 변제기란 말이 없으면 제1항이에요. 그러면 매매 당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공부하지 마. 안 나와. 자, 5번. 그러니까 한번 이해해두면 말이 돼.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현재가 아닌 변제기가 중요하니까 병 입장에서는. 그러면 변제기 당시. 지금은 변제기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매매 당시겠지. 1항이 나오면 변제기란 말이 아예 없죠. 그래서 매매 당시. 물론 밑에 내용과 같이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 이러면 지금 이미 변제기에 도달했으니까 매매 당시. 자, 넘어갑니다. 5번. 담보책임 면제 특약.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효. 갑이 을한테 팔면서 나 문제 있어도 책임 안 집니다. 가능해요. 특약은 다 먹힙니다. 단. 그러면 무조건 면제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법조문. 매도인이 알고도 안 알려줬대요. 그럼 나쁜 놈. 따라서 이때는 면제되지 않는다. 아, 이해가.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해오도 찍을 수가 있다. 그게 이해예요. 이해. 안 해오도 찍을 수 있는 게 이해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환매 갑니다. 환매 목적물 제한 없다 뭐 이딴 거 있고 부동산 동산 모두 가능하다. 환매권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래서 양도 팔아제낄 수도 있고 권리니까 재산권이니까 양도 상속 채권자 대의 객체된다. 예전에는 몇 번 나왔는데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환매권 다 된다 그러게 밀어버리고 가장 중요하죠.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세요. 동시에 환동이. 자, 환매 대금은 자, 환매라는 것은 갑이 을한테 지 부동산 팔면서 5년 안에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계약. 실질은 매매대금 5억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환매대금 제공하면서 되찾아오기 특약부 매매, 환매, 특약부 매매. 그러면 나중에 환매대금 을한테 줘야 찾아올 텐데 이 환매대금은 99% 당사자가 정해요. 지금 매매대금 받았죠. 거기다가 현 이율에다 플러스 좀 많이 준다고 해야 얘가 빌려주겠죠. 돈 5억을. 근데 특약이 없다면 민법 조문. 매도인이 이때 수령한 매매대금 5억이겠죠. 5억 빌렸으니까. 거기다가 혹시 계약할 때 매수인한테 발생한 매매 비용이 있다면 이거 플러스한 게 환매대금 민법 전문이에요. 뭐 이렇게 나오면 그런가 보지 뭐 말 돼. 매도인이 이걸 이해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갑이 환매특약부 매매할 때 을한테 매매대금 5억 받았죠. 이게 사실 빌리는 거야. 5억을. 나중에 갚을 돈 환매대금 당연히 5억 갚아야 되고. 그 다음 우리 법은 이때 혹시 매수인이 매매비용 발생한 게 청량비용 같은 게 있으면 혹시 절반 비용 부담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나중에 제공해라 그거예요. 이해가. 이런 건 애우는 게 아니고 이해고. 자, 넘겨요. 여기는 이제 애워야지. 환매기간 부동산 5년 넘지 못해요. 넘었다 10년으로 했어요. 나 10년 뒤에 꼭 찾아올게. 안 돼요. 무조건 5년으로 단축. 기간 안 정했어. 환매특약부 매매만 했어요. 그래도 5년. 무조건 5년으로 끝나야 돼. 환매는. 환호. 자, 한 번 정했어요. 1년 뒤에 찾아올게. 1년 지났는데 돈이 안 됐지. 그러니까 한 번 더 갑시다. 안 돼요. 한 번 기간을 정해버렸다면 다시 연장 못해요. 그래서 절대 연장 못해. 이게 나오는 거야. 환매기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장난쳐야. X 절대 연장 못해. 환동이 환호 절대 연장 못해. 끝났어. 이제 나머지 그 세트예요. 이제 이해하는 거야. 이해. 자, 환매 등기를 하면 등기했죠. 그럼 소수로는 무조건 있다예요. 등기하면 소수로가 없다가 없어. 진짜예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환매 등기했다. 제3자의 효력이 있다. 맞네. 그 다음 그 밑에 시커먼 쓰는 뭐냐. 자,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자, 봐봐요. 고개 끄덕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갑이 을에게 환매 특약부 매매를 했죠. 그러면 얘한테 부동산 넘겨줄 거고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자, 얘가 소유자예요. 나중에 5년 뒤에 얘가 환매권 행사하면서 즉 돈 빌린 5억 플러스 알파해서 환매대금 제공하면서 찾아오겠죠. 자, 그런데 환매기간은 5년으로 정했는데 지금 1년쯤 지났어. 을이 팔아 제낍니다. 팔아 제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얘가 대외적 소유자니까 팔 수 있어요. 매매로 팝니다. 자,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날짜가 됐어요. 병이 소유권 주세요 해요. 잔금 제공하면서. 그러니까 을이 그래요. 이 환매특약이 등기되어 있었어요. 등기되어 있는 환매특약부 매매였는데 병한테 판 을이 병이 등기 달라고 하니까 을이 그래요. 병 이거 환매권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너 나중에 등기 박아도 쟤한테 너 못 이겨. 너 뺏겨. 그러니까 나 소유권 안 줄래. 즉 환매 등기를 이유로 을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걸 거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소송을 제기했고 자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을 주세요. 거절할 수 없어요. 환매 등기를 이유로 소유권 넘겨주는 거 거절할 수 없다. 즉 줘야 된다. 매매계약 하셨죠? 줘요. 나중에 갑이 환매권 행사하고 얘 찾아가서 뺏어오든 그건 나중에 병하고 간 문제지 당신이 미리 못 줘요 할 수는 없다. 급할래요. 이해가. 그래서 읽고 이제 이해하면 돼. 매매 등기, 환매특약 등기가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 부동산 매수인 을이 사람 넣어서 이해해야 돼요. 갑으로부터 산 매수인 을이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 을이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이 병에 대해 환매 등기 사실을 들어서 나 너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넘겨주는 거 거절합니다.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넘겨줘라. 그래서 나중에 환매권이 행사되든 말든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은 넘겨줬어요. 그 얘기예요. 자 4번 환매권 행사 방법 밑에 두 개만 보면 돼요. 자 봅니다. 환매권 행사 방법이죠. 제목이 고득이 빠져버렸죠. 3번도 빠지고 4번도 빠지고 나는 빠뜨린 적이 없는데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가. 제 원고에는 있는데 3, 4번이 고득으로 어떻게 이게 고득이 풀렸는지 불가사의. 자 어찌됐든 고득이 없으니까 싫죠. 제 잘못 아니에요. 인쇄소 잘못이야. 편집상 누가 편집을 잘못 건드렸는지. 자 환매 기간 내에 받은 매매 등 환매 대금이겠죠. 5억에다가 이거 매수인 비용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권 행사해야 돼요. 따라서 5년 정했으면 5년 안에 돈 주면서 환매권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 돌아와 해야 되는데 이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환매권은 소멸이에요. 당연하죠. 5년 정했죠. 그러면 5년을 벗어나면 환매권은 소멸. 이해가. 환매 대금 제공하면서 행사해야 되는데 행사 안 했죠? 그럼 환매권 소멸. 이해가. 밑에 환매권이 실행되면 즉 환매 대금 제공하면서 환매권 행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 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서로 퉁친 걸로 본다. 상계 퉁친 걸로 본다. 무슨 말일까요? 자 봐봐요.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자 봅니다. 환매특약부 매매에서 토지, 부동산 넘겨줬어요. 그러면 5년 기간으로 해서 5년 동안 이 목적물에서 과실이 발생했을 거고 환매대금 5억 대금이 갑한테 이날 왔겠죠. 그러면 5년 동안 이 대금에서 이자가 발생했겠죠. 항상 돈에서는 이자, 목적물에서는 과실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5년 후 환매권 행사합니다. 돈 주면서 돌아와 했어요. 그러면 환매 대금으로만 정산하면 되지 5년 동안 발생한 대금이자 5년 동안 발생한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 이건 그냥 생각하지 말자 그거예요. 정산하지 말자. 그냥 퉁친 걸로 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환매 대금만 제공하면 되지 5년 동안의 대금이자 목적물 과실은 서로 없는 걸로 퉁친 걸로 서로 퉁친 걸로 본다. 정산하지 말자 그 조문이에요. 말이 되죠? 말 돼. 그래서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 대금에서 발생한 5년간의 이자는 서로 퉁친 걸로 본다는 정산하지 말자 그거예요. 물론 특약이 없는 한은 뭐 세트로 붙지. 자 여기까지 매매했어요. 자 교환 갑니다. 교환은 재산권 줄 것 이전하고 재산권 이전할 걸 약정하고 약정. 대상은 재산권,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계약입니다. 자 보충금이란 게 있어요. 보충금. 내 아파트는 5억, 상대방 을 아파트는 10억. 그러면 내가 5억이 더 싸죠? 그러면 물물교환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차액을 돈으로 주는 거 이걸 보충해서 주는 돈에서 보충금이라고 하고
이 보충금은 매매 규정을 준용해요. 자, 이거 교환 유상계약이죠. 딱 유상계약, 교환이든 임대차든 매매 규정 준용한다. 아까 무조건 맞는 거야. 무조건. 보충금은 돈적 성격이기 때문에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맞는 거예요. 자, 갑은 그러면 5억짜리 아파트 소유권 넘겨야 되고 그 다음에 보충금 5억 을한테 줘야겠죠. 그런데 둘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똑같이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을 안 넘기든 보충금 5억을 안 주든 채무 불이행 법정 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은. 그래서 보충금 안 줘도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 법정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럼 교환은 정말 간단하죠. 교환 자체의 문제는 쌍무유상 낙성 불효식 계획이다 이거하고 반대급부가 재산권이다 이거하고 보충금 하나 둘 셋 이게 교환 단독 동네 문제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사례 문제로 갑과 을이 교환합니다. 부동산 그러면서 지문은 종합 문제예요. 동시항명권 지문 하나, 위험부담 지문 하나, 계약 해제 지문 하나, 담보책임 지문 하나. 이런 식으로 교환 뜨고 문제는 총론, 강론 문제가 종합적으로 샥 나와요. 결국 동시항명권, 위험부담, 계약해제, 담보책임 지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은 별도의 독립된 문제가 없어요. 아셨죠? 나중에 그런 식으로 내드릴게. 자, 임대차 갑니다. 임대차. 사용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은 성립 효력이 발생하겠죠. 마찬가지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임대차니까 유상이니까 매매규정 준용되겠고 부동산, 동산 다 가능하겠고 가방 빌려줄 수 있으니까 타인 물건 매매도 되고 임대차도 되고 다 돼요. 차임 법조문에 있어요. 딱 임대차의 필수 요소. 자, 차임은 꼭 금전에 한하지 않아요. 매매 대금은 금전에 한하죠. 하지만 차임은 자 시골에서 땅 빌리고 뭘로 준다? 쌀로 줘. 와, 잘하네. 그냥 이거 옛날 사람이 유리해. 그래서 그 생각이에요. 차임 요즘은 나오지도 않지만 차임은 꼭 금전에 하나잖아. 쌀로 준다. 월세. 시골 생각하면 돼. 시골. 금전에 하나죠. 쌀도 된다. 꼭 임대인이 소유자일 필요는 없겠죠. 소유자일 필요 없어. 타인권리 매매, 타인권리 임대차 유효니까 거기랑 연결돼요. 자, 임차권은 채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요. 하지만 대항력 갖추면 되겠고. 자, 넘겨. 안중에. 자,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의 형사. 법조문 2개인데 내용으로 봅니다.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협력 좀 해주세요. 반대 약정이 없으면 협력해 줄 걸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 좀 해줘요. 그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래서 임대차 등기되는 건 거의 현실에 없다. 어찌됐든 근데 해줬죠. 임대차를 등기하거나 또는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이 지가 건물 올리죠. 지 건물을 지가 보존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가 떴죠. 그러면 이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요. 등기가 뜨면 소수는 무조건 있다로 밀어버려요. 이게 부동산 임차권이 채권이지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겨요. 민법 대항력권은 등기, 주임법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상임법은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신청. 그래서 민법은 등기예요. 등기 방법도 2개가 있어. 임대차 자체 임차권을 등기하거나 또는 토지 임차인이 지가 건물을 올릴 거 아니에요. 지상 건물을 등기하거나 그러면 대항력이 생긴다. 자, 존속기간. 민법 임대차는 최단기 보장도 없고 최장기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한 달 임대차도 되고 그래서 일시사용 임대차 그런 게 나와요. 하루 빌려도 임대차예요. 기간 보장 최장기 제한도 없어. 그래서 조문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세 들어갔을 때 세트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이사 가세요. 저 이사 갑니다 할 수 있다. 이걸 해지 통고. 전세권은 소멸 통고. 임대차는 해지 통고. 그러면 통고가 났으니까 바로 해지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해지되겠죠. 자, 임대인이 나가세요 세입자 하면 6달 안에 방 빼줘야 되고 임차인이 지가 저 이사 갑니다 하면 한 달 안에 방 빼면 돼요.
그래서 임대인이 하면 6개월 후 해지, 임차인이 하면 한 달 후 해지.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고. 법정갱신. 법정갱신은 보통 기간 만료 전 6달부터 한 달, 주임법은 6달부터 2달 사이에 주인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자동갱신이죠. 그런데 민법 임대차만 다르게 해놨어. 나 예전에 공부할 때 연락이, 근데 나 시험 나오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기출분석 해보니까. 공부할 때는 기출분석 안 하고 했더니, 왜냐면 그럴 시간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강의 준비할 때 보니까 한 번도 안 나왔더라고. 자, 달라요. 기간 만료 후 계속 살아요, 세입자가. 근데 임대인이 그냥 놔둬. 상당 기간 이의하잖아. 그러면 자동갱신이요. 6달 한 달이 없죠. 주임법, 상임법, 전세권은 법정갱신 요건이 6달, 한 달 사이에 아무런 연락 없을 때 자동갱신이거든. 근데 민법 임대차는 6달, 한 달이 아니라 이거예요. 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 근데 임대인이 이의제기하지 않네요. 그러면 자동갱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 중요한 건 이건 거의 안 나와요. 한 번인가 한 번도 안 나왔어. 자, 두 번째는 나와요. 묵시갱신, 법정갱신 같은 말인데 자동갱신 됐죠? 그러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두 번째, 세 번째를 하세요. 자, 민법은 전세권도 그렇고 임대차도 그렇고 법정갱신되면 전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요. 특별법하고 달라요. 그래서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돼버려. 따라서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기 때문에 그 위조문이 그대로 갖다 써줘요. 법정갱신된 후 기간은 정함이 없다. 이걸 외워야 돼. 그 다음 풀어가요. 기간 정함이 없으니까 법정갱신에도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법정갱신의 경우 내가 2년 살다가 자동갱신됐어요. 그런데 2년 전에 내가 세 들어갈 때 주인이 그래요. 너 담보 하나 제공해. 보증금 있잖아요. 월세 잘 낼 건데요. 뭔 담보? 아니, 주인이 그래도 제공해. 우리 집은 아주 귀한 집이니까. 그러면 계약서 안 쓰든가 쓰려면 살려면 제공해야겠죠. 근데 상대방이 제공 요구한 담보 가치가 한 2천만 원 되는데 나한테 돈이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 부탁해야지. 아버지, 담보 좀 제공해줘. 그래서 아버지가 제공했어요. 2천만 원 가치의 담보를. 자, 자동갱신 됐습니다. 그러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즉 전 임대차에 대해 제3자 아버지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해요. 즉 돌려줘야 돼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해버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살지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시켜줘요. 돌려주란 얘기지. 이유는 자동갱신은, 법정갱신은 100년이 갈 수도 있어요. 주인이 아무런 소리 하지 마. 그래서 3자 보호를 위해서 그 기간 내에만 담보는 유효한 거다. 그거예요. 이건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나와요. 그래서 법정갱신의 경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 따라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게 나오고, 그 다음 법정갱신의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있다면 이건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말이 좀 되잖아. 3자잖아. 그럼 임차인이 지가 제공한 담보는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근데 그건 안 나와. 이게 법조문이니까. 법조문이라 이게 나와요. 여기 두 개 묶어서 별 두 개 하시고, 저기 별이 돼 있나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별 하나 두 개 하세요. 자, 임대차 효력.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당연히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 넘겨줘야 되겠고, 계약 존속 중에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해요. 즉 사용 상태를 유지 의무야. 유지 의무. 그래서 고장나면 주인이 고쳐줘라. 여기서 수선 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수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한다. 사용 상태 유지하게 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 전문 그대로 나옵니다. 자, 수선 의무에 관한 판례 한번 봅니다. 이것도 읽고 고개 끄덕이면 돼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대요. 그래서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키는 그거죠.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아주 쉽게 고친대. 그러면 주인이 나설 필요 없이 네가 고쳐, 그거예요. 1,000원밖에 안 든대. 1,000원밖에 안 든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임대인은 이 경우라면 수선 의무 부담하지 않는다. 즉 임차인이 고칩니다.
그래서 별 비용을 안 듣는다고, 사소하다고,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이 셋 단어 중 반드시 하나는 떠요. 보통은 별 비용, 그 다음에 사용을 방해할 정도, 이게 사실은 키야, 키. 사용 방해가 없으니까 임차인 사소한 거네, 네가 고치세요. 주인 부르지 말고. 자, 두 번째, 이거 임의 규정이에요. 아직 발끝 안 왔어. 그 밑이 발끝이거든, 비용이. 그죠?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수선 의무 면제 특약도 유효. 그래서 주인이 계약하면서 임차인 당신이 고치세요. 저 하나도 안 고쳐요. 먹힙니다. 임의 규정이니까. 수선 의무 면제 특약, 임차인 부담으로 돌린 특약 다 유효. 그러면 무조건 다 임차인이 고쳐야 되냐? 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온 판례. 설사 수선 의무 주인이 안 한다는 면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 면제되는 범위는 소규모 작은 수선. 따라서 대규모 수선이라면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 그러면 소규모인지 대규모인지 어떻게 판단하냐? 아, 그럼 법원이 판단해. 우리는 아무 상관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소규모, 대규모 이 단어로만 나오니까 대규모 수선 이해가죠? 면제 특약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수선은 면제되지 않는다. 아, 이해하면 돼요. 자, 통상은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 방지 등의 임차인 보호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것도 생각해봐요. 방범창 사건인데 1층에 새 들어갔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입자가 소송 낸 사건이에요. 판사님, 우리 주인이 방범창을 안 해줘서 길갓집인데 그래서 도둑이 든 것 같아요. 주인한테 책임 좀 물어주세요. 판사님이 당신 애예요? 당신 어른이잖아. 당신 안전은, 당신 재산은 당신이 지켜야지. 주인이 당신을 보호할 의무까지는 없어요. 당신이 불안했으면 당신이 방범창 설치하세요. 역시나 법원은 가진 자 편. 세입자 편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보호 의무까지 주인이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안전배려, 도난방지 등의 보호 의무까지 임대인이 부담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일시사용 임대차, 요강컨도 일시사용 임대차와 같은 잠시사용 임대차, 숙박이죠. 거기는 당연히 투숙객 보호해야지. 투숙객 안전배려하고 보호, 시건장치하고 불, 화재에 대비한 소방, 시설 다 해놓고. 그래서 일시사용 임대차에 해당하는 숙박계약의 경우라면 당연히 임대인은 호텔 사장님이죠. 호텔 사장님은 임차인은 투숙객들이야. 투숙객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 있다. 오, 말돼. 그래서 그렇지 하면 돼요. 다 별 하나로 하시고 간혹 나와요, 이 판례. 그래서 임대인 의무 간혹 나오니까 읽고 그렇지 하면 돼요. 자, 임차인 권리 비용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비용 필요비, 보일러 수리비, 유익비 내부 공사에서 5억을 6억으로 가액 상승시켰죠. 시점이 나와요. 필요비는 즉시 청구. 하지만 유익비는 종료시 이사 갈 때. 그래서 필요비는 보일러 거치고 바로 임대차 기간 중에도 바로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맞는 지문. 하지만 유익비는 임대차 기간 중이라면 유익비 청구할 수는 없죠. 이사 갈 때. 자, 유익비 점유권하고 똑같아요. 가액 증가 현존할 것, 제출 금액 또는 증가액 상환. 법원은 유익비니까 상환기간 허여. 자, 제척기간 있어요. 비용 채권은 임대인 주인이 이 목적물 지가 반환 받은 날로부터 나는 6달 이내에 해야 돼. 즉 내가 주인한테 키 넘겨준 후 6달 안에 비용 주세요 해야 돼. 6달 지나면 제척기간도가 소멸해버려요. 그래서 애웁니다. 반환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그대로 애워요. 반환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물론 정답 지문 한정은 없어. X지문 장난은 쳐요. 반환을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렇게 장난친 적이 있어요. 물론 정답 지문은 아니에요. 다음 중 옳은 것은 할 때 X지문으로 한번 장난친 적이 있어요. 그건 정답 지문이 아니지.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해요. 비용 쪽은 다 해야 돼. 반환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정확히 해줘야 돼. 종료 나오면 X니까. 자, 넘깁니다. 이건 뭐냐? 괄호부터 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권 생각나요?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문제. 자, 그때 점유자 회복자에 관한 그 조문 3개는 적법한 계약 관계가 없을 때 적용돼요. 또는 무효 취소거나. 따라서 지금과 같은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있죠.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이 임대차 법 조문에 따라 비용이 해결되지 그쪽 조문을 갖다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내가 세사하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양도됐죠. 자, 사람으로 머릿속 그려야 돼. 자, 임차인 을은 새 주인 병에게 나 비용 발생했네. 유익비 사건이에요. 유익비 5천만 원. 당신 선택에 따라 유익비 주세요. 무슨 규정에 따라? 점유권에 관한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이죠. 병은 회복자가 돼. 나는 점유하고 있죠. 현재 소유자는 병이죠. 그러니까 점유자와 회복자 병 관계 규정에 따라 유익비 주세요 할 수 없어요. 이유,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조문에 따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을은 임대인 갑에게 전소유자 갑에게 비용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현 소유자 회복자 병에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그 민법 203조인데 조문 알 필요 없고 점유자 규정에 따라 현 소유자 병한테 비용 청구할 수는 없다. 누구한테 해라? 갑에게 해라. 네 채무자 갑에게 계약했지 않냐. 유효한 계약이 있지 않냐. 따라서 현 소유자가 아닌 전 소유자 네 채무자 갑에게 해라. 현 소유자 병에게 하지 마라. 자, 이건 난이도 상판례라. 그래도 해요. 이쪽은 워낙 중요하니까. 자, 임의규정 얘가 훨씬 중요해요. 여기가 발끝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의규정. 발끝이 여기요. 왜? 그 밑에 부속물부터 편면적 강행규정이 가거든. 그래서 제 강의 편의상 비용 청구권 이게 임의규정 아주 중요해요. 임의규정이니까 특약이 먹히죠. 그래서 비용 채권 포기 특약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비용 청구 못하게 하는 특약이니까. 하지만 먹혀. 그래서 비용 채권 포기 특약은 당연히 비용 못 달라게 하는 특약이니까 임대인한테 유리한 특약이잖아요.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그래도 유효해요. 유효. 그래서 나오는 판례 2개. 어떤 게 비용 채권 포기 특약이냐? 2개. 그대로 외우라겠어요. 원상 복구 특약. 이사 갈 때 깨끗이 치우고 가세요. 이 특약 다 겁니다. 여러분들 계약하실 때 중개사 하실 때 특약 거는 게 위약금 특약 반드시 걸고 그다음 이 특약 걸어요. 임대차는 깨끗이 원상 복구하고 가세요. 다 걸어. 모든 임대차에 부동문자로 특약에 다 걸려 있어. 자, 이게 왜 이 원상 복구 특약을 거느냐? 들어온 상태로 깨끗이 치우고 나가라는 얘기야. 너한테 돈 받을 생각 없어. 깨끗이 다 치우고 나가. 들어온 상태 깨끗이. 그게 원상 복구 특약. 즉, 그 전에 비용 들여서 물건 들인 거 그거 깨끗이 원상 복구하고 다 치우고 가져가든지 버리든지 그 특약이에요. 따라서 기존의 물건 비용 달라할 수 없다? 아니 달라할 수 있다 없다? 달라할 수 없지. 깨끗이 치우고 가라는데 이게 그래서 원상 복구 특약이 비용 채권 포기 특약인 거예요. 비용 달라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보려. 제발. 제가 외우세요 하면 좀 외워봐봐. 외우면 문제가 잘 풀리고 안 외우면 찍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잘못하면 틀려버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세요. 풀어가세요. 눈 크게 떠요. 그런 건 안 외워도 돼. 근데 제가 외우세요. 제 입에서 나오면 제발 외워봐요. 그러면 문제 푸는데 아주 도움돼요. 그래서 원상복구 특약 이거 비용 채권 포기 특약으로 유효 이걸 외우시란 얘기예요. 비용 채권 포기 특약으로 먹히니까 소수로는 비용 청구할 수는 없지. 지가 비용 포기한 거니까. 밑에 이번에는 완전 반대 특약이에요. 당신 네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 이사 갈 때 그대로 놓고 가세요. 주인한테 넘기고 가세요. 이 특약이야. 도둑놈 특약이지. 아니 내가 증축할 때 1억을 들였는데 그걸 당신한테 먹이고 가라고? 몸만 빠져나가라고? 그 특약이요. 하지만 이것도 유효. 싫으면 사인 안 하면 되거든요. 유효. 그럼 어떤 사람이 사인하느냐? 증축해서 장사해서 10억을 벌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1억 비용은 당신 먹어. 철거 비용이 더 들어. 그러니까 이런 특약이 먹기 현실에 있어요. 증축했죠? 철거하는 게 돈이 얼마 많이 들어요? 철거 비용이 더 들어. 그래서 이럴 때는 자기가 심은 것들은 다 놓고 가는 특약도 있어요. 서로 어떤 걸 붙이느냐에 따라 원상복구 특약도 발생하고 어떤 것은 그냥 놓고 가는 게 임차인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어요. 철거 비용을 자기가 안 해도 되거든. 그래서
그 장소, 그다음 업종 종류에 따라 이게 다 특이하게 갈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경험하실 거야. 내년부터 경험하고 싶죠. 내년부터 나 이 경험하고 싶어, 진짜. 원상복구특약도 한번 타자로 쳐보고 싶고. 열심히 해요. 2달 좀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외워버리라는 얘기예요. 증축 부분은 임대인 소유로 귀속키로 한 약정, 이것도 원상회복 의무 면하죠. 그러니까 이 철거비용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런 것도 먹혀요. 있어. 자, 원상회복 의무 면하는 대신 비용 채권은 포기예요. 그래서 이 두 특약이 비용 채권 포기 특약으로 유효. 따라서 서술어는 비용 달라 할 수는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약에도 불구하고 이거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니까 무효,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장난친다고. 그래서 정확히 외워놓으면 장난치는 거 잡아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부속물 매수청구권. 부속물은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돼요. 건물에만 부속시,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 부속시킨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건물 임차인에게만. 부속물은 독립물이에요. 독립물. 붙어버리면 안 돼. 기존 건물에. 붙어버렸다 부합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구성 부분으로는 되지 않아야 되고, 따라서 구성 부분 붙어버렸다 이건 비용의 문제가 되지 부속물 매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붙어버리면 부합물. 그러면 부속물이 아니죠? 부속물이 아니니까 사세요 할 수 없겠지. 주인 거야, 주인 거. 지 거야 사지. 그래서 부속물은 독립물, 임차인 소유.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세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부속물, 독립물, 지 거, 임차인 소유. 그러니까 내 거 사, 에어컨 사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붙어버리면 주인께 돼버려.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 대상이 되지 않겠죠. 자,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 설치하는데 반드시 둘 중에 하나에 해당돼. 지 마음대로 에어컨 설치하면 안 된다겠죠. 동의어도 부속, 임대인, 동의어도 부속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둘 중 하나에 해당돼야 사세요 할 수 있어요. 자,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어야 돼요. 객관적 편익이야. 따라서 오로지 이 말이 나요.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시켰어요. 느낌이 오죠? 오로지 임차인 지 목적, 지만 쓸 수 있는 물건이야. 지만. 특수 목적. 대표적인 게 거기 있죠. 스튜디오. 사진 장비들이에요. 뭐 그런 게 판례가 있어. 그 다음, 하지 마. 그 있죠. 삼계탕집 사건이야. 삼계탕집에서 하는 그 주방도구 있죠. 그런 거. 그건 그 사람만 쓰지. 객관적 편익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안 나와요. 이 단어만 또.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에 붙인 것은 너만 써. 나한테 살아가지 마. 그 말이에요.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 아니죠. 오로지 너한테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사라고 하지 마 그거예요. 매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 대상이 되지 않는 놈이 붙었어. 구성 부분. 두 번째, 오로지 임차인 너한테만 필요한 거 그건 매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행사 시기 이사 갈 때 종료시 에어컨 사라고 합니다. 중간에는 사라고 못해요. 종료시 유익비하고 같죠? 필요비만 빼놓고 유익비, 부속물, 지상물 이건 다 이사 갈 때 종료시예요. 자, 정상적으로 이사 가야 돼요. 그럴 때 사세요 하는 거야. 따라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 당했어요.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 중간에 쫓겨나는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매수청구권 주지 않겠죠.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 작년까지 나왔죠? 아이쿠 맨날 나온 게 나와. 그래서 임차인 잘못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 이 말이 나오면 잘못했구나. 잘못한 놈한테 권리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돼요. 형성권이죠. 말은 청구권이만. 그래서 임대인은 거절 못합니다. 에어컨 사세요 하면 거절할 권리가 없어. 사야 돼요. 바로 에어컨 매매계약 성립. 서로 동시에 얘기했고. 자, 일시 사용 임대차, 잠시 사용 임대차, 잠시 사용하는데 에어컨 살아갈 수는 없겠지. 잠시 사용하니까 부속물 매수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일시 사용 임대차의 비용 상한 청구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일시사용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부속물 지금 안 되죠? 비용은 된다 안 된다? 저 비용은 된다. 비용은 된다.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적지 마. 이것만 나와. 부속물만. 근데 그거 어떻게 찍느냐? 비용은 제가 실비라고 했어요. 실비. 그래서 일상 콘도 가서 보일러 고쳤어. 겨울에 보일러값 받아내야지 수리비. 실비라고 했어. 도둑놈도 보일러 고치면 비용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투숙객도 비용 달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비용은 잘 모르겠으면 다 인정돼요. 인정 안 내는 놈이 전세권, 필요비 상환 청구권 그것만 안 돼.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전세권자, 지상권자, 물권자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안 돼요. 왜? 지가 고쳐야 되니까. 나머지 어느 파트에서도 다 비용은 실비 인정. 일시사용도 인정. 하지만 그건 안 나오고 이것만 나와요. 일시사용 임대차에 잠시사용 임대차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자, 오른쪽. 여기서부터가 편면적 관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예요, 다. 그래서 에어컨 사세요. 너 하지 마. 라는 특약. 당연히 에어컨값 못 받게 되겠죠.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무효.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 포기시키는 특약은 무효. 강행법 위반 무효. 자, 그 밑에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기라는 특약 아까 봤죠? 이거 비용 채권 포기 특약으로 유효예요. 자, 듣습니다. 들어봐요. 문제. 임대인 소유로 들어봐요. 보지 말고 임대인 소유로 귀속기라는 특약은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으로서 무효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무효이다. 이 지문이 O인지 X인지 골라봐요. 자, 다시 해줍니다. 맞는지 X인지 골라봐요.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특약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으로서 무효이다. OX. X예요. 임대인 소유 귀속기란 특약은 무조건 유효로 끝나. 유효야. 비용 채권 포기 특약으로 무효지. 이거 거기 보세요.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으로서 무효 아니에요. 무효 아니에요. 유효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특약, 임대인 소유 귀속기란 특약은 소수로는 무조건 유효로 끝나야 돼. 이게 무효다 하면 X야. 왜? 이거 비용 채권 포기 특약으로 유효거든. 그래서 그걸 외우라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유효로 끝나. 이게 지문이 장난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 소유로 귀속기란 특약은 무조건 유효다. 어떤 특약으로서 유효? 비용 채권 포기 특약으로 유효지. 부속물 매춘권 포기 특약으로 무효다 하면 X 지문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포기하는 특약으로서 무효다. 그게 X다 그 말이야. 자, 지상물은 쉬고 합니다.